신데렐라 게임 61회입니다. 구지석이 윤세영을 벽에다 밀어붙이더니 심지어 목까지 조르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연인 사이는 끝장이 나는 거죠. 도대체 구지석은 왜 세영의 목까지 조르는 걸까요? 그것은 윤세영이 웃으면서 자랑스럽게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 구하나가 집에서 나가버리니까 정말 알턴 이가 빠진 기분이야. 구하나에게 10살 때 실종되었던 윤유진 신문 기사 보여주니까 바로 짐을 싸서 나가버리던데 정말 기분이 좋고 고소하다 고소해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지석은 눈을 크게 뜨고 세영을 노려보며 윤세영, 내 책상 서랍에 넣어두었던 윤유진 신문 기사가 없어졌던데 바로 내가 가져갔던 거야? 이렇게 물어봅니다. 윤세영은 지석이 자신을 끔찍히 사랑하는 줄 알고 아무 거리낌 없이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응, 지석씨, 신문기사는 내가 가져갔어. 지석씨 것이 바로 내 것이니까 내가 좀 쓰면 어때? 그래도 되잖아. 아무튼 지석씨가 갖고 있던 신문기사 덕분에 구하나를 드디어 우리 집에서 쫓아낼 수 있었어. 이러면서 기분 좋게 하고 웃는 거예요. 그러자 지석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라서 윤세영을 벽으로 밀어붙이더니 목까지 졸라버렸던 거죠. 이런 모욕을 당하고 윤세영이 가만히 있을까요? 지석에게 당장 사과하라고, 사과 안 하면 지석과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거죠. 그러자 지석은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 당장 헤어져. 윤세영, 잘 들어. 앞으로 너는 내 눈 앞에 얼씬거리지도 마. 또다시 나타나면 목 졸라서 그때는 아예 저 세상으로 보내버릴 거야. 이러는 겁니다. 사태가 심각하니까 세영은 바로 꼬리를 내렸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우리가 왜 이런 일로 싸워야 해? 구하나는 지석 씨의 친누나도 아니잖아. 그냥 남남이잖아. 그래서 내가 좀 골려주었는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어? 알았어. 이제 앞으로는 그럴 일도 없을 거야. 집에서 나가버렸으니 이젠 나랑 엮일 일도 없어. 이런 일로 우리가 헤어지다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러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지석이 매우 진지하게 말을 합니다. 윤세영, 우리 사이는 이제 끝장났어. 사실 전부터 헤어지려고 생각했었어. 너와 내 엄마가 합심해서 구하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 그래서 증거만 잡히면 널 혼을 내주려고 벼르고 있었어. 난 언제나 구하나 편이야. 그녀는 내 누나이기 이전에 내 첫사랑 여자거든. 윤세영 너 따위와는 비교도 안 되고 말고. 그런 내 첫사랑 여자에게 너 따위가 괴롭힘을 주다니. 윤세영 너를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어.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을 심하게 했는데도 윤세영은 포기를 못합니다. 지석씨 미안해. 구하나를 괴롭힌 게 이렇게 지석씨의 분노를 사게 될지 내가 미처 몰라서 그랬어. 앞으로는 다시는 안 그럴게. 난 이젠 지석씨 없으면 못 사는 거 그건 지석씨도 잘 알잖아. 그렇습니다. 세영은 지석에게 푹 빠져버리고 만 거예요. 하지만 지석은 세영에게 오만정이 다 떨어져서 앞으로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석은 할 수 없이 숨겨진 비밀을 폭로해버립니다. 윤세영, 잘 들어. 난 사실 너를 조금도 사랑하지 않았어. 단지 너를 이용하려고 접근했을 뿐이야. 사실 난 신 회장에게 받을 빚이 있거든. 그래서 신 회장에게 접근하는 징검다리로 널 이용하려고 접근을 했던 거에 불과해.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어. 막상 내가 내 옆에 오게 되었지만 넌 그닥 쓸모가 없더구나. 윤세영, 알아들었어? 난 이젠 내가 필요하지 않다고. 필요하지 않은 건 둘째치고 이젠 내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내 사무실 절대로 들어오지 말고 업무는 밖에서 따로 보도록 해.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세영은 구하나 놀리다가 실연에 쓴 상처만 입게 되었습니다. 한편 구하나는 지창이 살고 있는 옛날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총이가 보고 싶어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립니다. 은총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이모에게 데려다 달라고 시도 때도 없이 울고불고 떼를 쓰는 거죠. 은총이가 밥도 제대로 안 먹고 하나이모만
찾으며 울고불고 하니까 신여진은 매우 곤란한 입장에 처하게 되었어요. 어쩌나? 그렇다고 내 손자를 구하나에게 뺏긴다는 건 말도 안 되고. 그러자 황진구가 신여진에게 진지하게 충고를 합니다. 회장님, 구하나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하세요. 그 후에 수양딸이 되어달라고 간청을 해보세요. 수양딸이 된 후에 바로 은총이도 구하나 밑으로 입양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 구하나와 다시 회장님 댁에서 은총이랑 셋이서 오손도손 사시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여진은 구하나 집을 찾아갑니다. 신여진은 구하나를 보자마자 냅다 무릎부터 꿇고 용서를 빕니다. 구하나는 화를 버럭 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이번엔 또 저에게 뭘 원하시는 건데요? 이러면서 신 회장을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여진은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구하나에게 용서를 빌고 있어요. 사실 신여진은 구하나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은 없었어요. 아니, 거렁뱅이 데려다가 부잣집 딸로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었으면 감지덕지 고마워해야 할 일 아닌가. 내가 자선봉사한 건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친손자 은총이가 하나 이모만 찾으니까 어떻게든 구하나를 구워 삶아서 다시 신여진 집으로 데려갈 목적을 달성해야만 했거든요. 그러니 본심은 꾹 참고 얼굴에 드러내지 않고 대신에 아주 슬프고 불쌍한 얼굴 표정을 지어 보이며 구하나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야, 은총이가 밥도 안 먹고 매일 울기만 해. 이러다가는 애 잡겠어. 큰 병이 날 것 같아. 그러니 은총이를 위해서 내 청을 들어주면 안 되겠니? 처음부터 이렇게 너에게 솔직히 털어놓고 진심으로 청을 했었어야 했는데 내가 정말 생각이 모자랐었다는 거 인정할게. 하나야, 나를 한 번만 용서해주고 이해해주면 안 되겠니? 은총이는 하나뿐인 내 친손자인데 내가 어떻게 내 품에서 떨어뜨려 놓을 수가 있겠니? 그런 생이별은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 내가 이해해 주길 바래. 나는 은총이와 헤어질 수 없는데 은총이는 너랑 헤어질 수 없나 봐. 하루 종일 너만 찾아. 그러니 우리 세 사람은 떨어져 살 수 없는 운명인 거야. 우리 운명이 이러니 어쩌겠니? 하나야,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주고 우리 집에 다시 들어와서 내 수양딸로 살아가면 안 되겠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구하나도 은총이랑 헤어지고 나서 은총이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드러누워서 폐인처럼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 결국 구하나와 은총이 그리고 신여진은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식으로 신여진의 수양딸이 되어서 신여진의 호적에 올린 후 신여진 집으로 다시 들어가서 은총이와 눈물의 상봉을 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